네, 안녕하세요. 위파인드 정유주입니다. 세무사 문성일 사무소의 문성일 세무사입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건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양도세 관련해서 문성일 세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쭤보신 거예요? 이제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세무사님께서 양도세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양도세에 관해서 얘기해 주실 게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주택이나 건물이나 이제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잖아요. 주택 양도하는 거, 건물 양도하는 거 차이가 좀 있을까요?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법에서는 토지, 건물 등 가사 대상 자산을 정하고 있고요. 양도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5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해서 과세권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. 그중 하나가 주택 비과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과 건물의 절세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다. 보통 건물 매도자 분들께서는 양도세가 가장 궁금하거든요. 내가 오랫동안 보유도 했고 거주도 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양도세 계산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건물 파시는 분들이 항상 여쭤보는 게 세금 때문에 자기는 못 팔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. 그런 경우 이제 저희가 쉽게 뭐 계산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계산 구조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장특공제나 뭐 신경 쓰셔가지고 공제율을 잘 적용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, 우선 양도세 계산 구조는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의 과세를 하잖아요.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요. 그 밖에 뭐 자본적 지출이나 그 밖에 경비 등을 추가로 차감을 해서 양도 차익을 우선 계산합니다. 거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추가로 적용을 해서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요. 기본공제 보통 250만 원 들어가는데 과세 표준을 산출합니다. 거기에 6%부터 45%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나오는 세액이 양도소득세고요. 그 세액의 10%만큼 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된다. 양도 차익이 어쨌든 크면 클수록 내가 내야 될 양도세가 많아진다라는 뜻이고, 세무사님도 매년 세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혼란스럽지 않으세요? 매년 체크해야 되는 거죠? 예, 매년 체크하고 이번에도 2월 말일에 또 소득세법 시행령도 다 개정이 되었고, 법이 개정된다는 게 그러니까 개정 공포 일자부터 뭐 달리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각 세부 항목들 요건이 좀 까다로워지면은 많이 긴장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법이 바뀌자마자 뭐 그때부터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고 개정 시기를 어느 정도로 정해준다라는 말인 거죠. 법이. 그렇죠. 뭐 예를 들어 몇 조 몇 항은 공포하는 날, 시행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라는 경우가 있고요. 다른 경우에는 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그 부칙에 따라서 비과세 요건이나 다른 요건들이 다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만 들어도 조금만 실수하면 몇 억 원이 날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아요. 예, 막중합니다. 많이 공부를 해주시니까 양도세 관련해서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비과세 부분을 활용을 하면 큰 절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현재 무주택자 분들이 건물 투자를 할 때 상가주택을 매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? 상가주택을 취득을 하시려는 분들께서 비과세를 처음부터 난 이거 나중에 비과세 받을 거야 라고 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겠죠.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? 양도소득세 주택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잖아요. 뭐 세대 내에서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입주권이나 분양권, 오피스텔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. 그러면 1세대 1주택 요건은 갖출 것이고,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다. 현재에도 4가지 구는 남아 있잖아요. 4개 구 안에 있는 상가주택을 취득하면 거주도 하셔야겠죠. 2년 거주 기간이 있죠. 예,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셔야지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. 기본적으로 그 정도 갖추었다라고 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. 그러면은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도 포함되어 있고 건물도 있다 보니까 주택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. 그렇죠. 그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종전에는 주택 면적이 더 상가 면적보다 컸다라고 하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세, 비과세 등 적용이 가능했는데 22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12억을 초과하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록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주택은 주택만, 상가는 상가만 따로따로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, 그러면 보통은 12억이 다 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건물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? 뭐 서울은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방에는 12억 미만의 상가주택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, 양도소득세는 사실 개별 사안별로 주택 보유 상황이나 세대 구성원
뭐 그 밖에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하겠다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 검토를 하고 판단을 받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좀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 매도하시는 분들께서 세금에 관련해서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개개인의 이런 다양한 요건들 때문에 세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확하고 자세한 거는 세무 상담을 받아서 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양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세무 상담을 잘 받으셔서 몇 억, 몇 천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자산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세무 상담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양도세라든지 절세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락 주세요. 네.